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출석을 거의 안 하고도 최고 학점을 받고 결국 박사 학위까지 취득한 대학원생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대학원생의 아버지가 해당 학과의 학장이었습니다. 조선대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 아빠 찬스에는 동료 교수들까지 동원됐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섬유 강화 고분자 복합 재료에 관한 연구 논문입니다. 조선대학교 대학원 기계시스템공학과에 다니는 이모 씨가 박사 학위 논문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 씨는 이 논문으로 지난해 2월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의 박사 학위는 정상적으로 취득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업에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도 출석이 인정되는 등 각종 특혜를 받은 것이 경찰 조사와 대학원 자체 조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알고 보니 이 씨의 아버지가 같은 학과의 학장이었습니다. 이 씨는 학장인 아버지에게 새 과목을 들었는데 출석도 거의 하지 않고 최고 학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 9명에게서도 7학기 동안 20여 과목의 출석과 과제에서 특혜를 받았습니다. 이 씨에게 특혜를 준 교수들은 학장인 이모 교수의 압박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빠 찬스가 힘을 발휘한 순간이었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진상조사단을 꾸려 이런 사실을 밝혀냈지만 정작 대학원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상조사단에 참여한 한 교수는 대학원 측에 이 씨의 박사 학위를 취소하고 관련 교수들을 징계하라고 알렸지만 대학원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알고 보니 징계를 최종 결정하는 위원회에 아들에게 특혜를 준 교수가 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이제 대학원 위원회에서 이제 계속 위원회가 된 게 사실은 당시에 대학 원장님하고 위원이셨어요. 네, 그런 것도 연관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찰이 이모 교수와 다른 교수 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조선대학교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단체는 조선대의 학위 관련 비리가 이번뿐만은 아닐 것이라며 대학에 자정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습니다. 조선대 자체적으로 정말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만연돼 있는 어떤 학위 조장 내지는 학위를 그저 필요 위해서 이렇게 건네주는 그런 어떤 관행들이. 한편 아들에게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모 교수는 취재진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최근 광주 서구와 남구에서 발생한 수돗물 이물질 사고 당시 발암 가능 물질인 나프탈렌이 수돗물에 섞여 나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광주시는 이 같은 사실을 사고 직후 알았지만 시민들에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기름 냄새가 나고 이물질이 섞인 채 학교와 가정에 공급된 수돗물. 광주시 상수도본부가 사고 당시 146차례에 걸쳐 수질 검사를 한 결과 총 13번 나프탈렌이 검출됐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출된 나프탈렌 농도는 수돗물 1리터당 3-4 마이크로그램 정도, 최대치는 127 마이크로그램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돗물에서 기름 냄새가 났던 것은 나프탈렌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냄새 물질의 원인을 저희가 뭔가 이렇게 검사를 해봤는데 다른 것들이 특별히 나온 게 없고 나프탈렌이 미량이 들어있어서. 나프탈렌은 국제암연구소가 지난 2002년부터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했고 국내에서도 2013년부터 특정 수질 유해 물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상수도본부는 먹는 물 기준 항목에 나프탈렌 수질 기준이 없고 워낙 적은 양이어서 사고 당시 검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검출량 자체가 극히 미량이고 저희가 말하는 수질 검사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당시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에서는 철과 아연 등 중금속도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수돗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낼 만한 물질이 또다시 검출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광주 상수도간 3,970km 가운데 20%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인데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과정에서 비슷한 수돗물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돗물 안전 관련 정보가 뒤늦게 공개되고 사고 상황이 신속하게 전파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사고 예방과 대응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점검이 필요하고요. 이에 따라서 수돗물에 대한 질 그리고 신뢰가 판단이 될 거라고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작업이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하세월인 가운데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나 방사능 수치가 주기적으로 제공되는 것처럼 수돗물 관련 정보도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세계 수영대회 기간에 우리 대표팀이 이른바 누더기 유니폼과 매직으로 국가명을 쓴 수영 모자 때문에 국제망신을 샀었죠. 문체부가 이 문제로 대한수영연맹을 감사했는데 어이없고 이해 못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니폼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유니폼 없이 시상대에 오른 다이빙 대표 선수, 매직 코리아 수모를 쓰고 출전한 오픈워터 선수까지 안방에서 열린 세계 수영대회에서 우리 대표팀은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했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좀 더 준비성 있게 했으면은 그 세계적인 경기잖아요. 그런 데서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당시 대한수영연맹은 후원업체 선정이 늦어서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대한수영연맹은 지난 3월 마케팅 대행업체를 통해 후원사 2곳을 선정했지만 한 달 뒤 이사회에서 이 결정을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시일이 촉박해져 유니폼을 제작하지 못했고 후원금도 줄어들어 수영연맹은 13억 원이 넘는 손해를 봤습니다. 그중에 그 업체 하나가 생활체육 관련된 업체로서 세계 수영연맹의 그 공인을 받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업체의 옷을 입는다는 게 좀 창피하다. 이 문제로 수영연맹은 대행 업체와의 계약도 해지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9억 원을 받기로 돼 있었지만 이 권리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문체부는 담합이나 이면 계약 등 다른 비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연맹 회장과 부회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여자 수구 대표팀은 개최국 자격으로 대회 참가가 이미 결정돼 있었지만 선수 선발에 늑장을 부리는 통해 한 달만 훈련하고 대회에 나와야 했습니다. 경영 종목의 선수 선발 기준도 대회 직전에 예고 없이 바꿨습니다. 문체부는 수사 의뢰와는 별도로 연맹 관계자 1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연맹에는 기관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민간공원 특혜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광주시에서 건설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은 중앙공원 1지구의 우선협상 대상자인 주식회사 한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 민간공원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반부패 수사부가 이번엔 주식회사 한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한양은 광주중앙공원 1지구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건설사입니다. 당초 1지구에 의향서를 낸 곳은 광주도시공사와 한양 두 곳이었고 처음 평가에서는 도시공사가 압도적인 점수차로 1위를 기록해 우선협상 대상자가 됐지만 지난해 말 광주시 감사위원회 감사 직후 스스로 지위를 반납하면서 차점 업체인 한양으로 우선협상자가 바뀌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로비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지난 9월 이미 압수수색한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유리한 지위를 스스로 반납한 경위를 조사했고 이번에 압수수색한 한양 관계자들을 상대로는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를 압수수색하는 등 주로 공무원을 상대로 한 수사에 집중해온 검찰이 관련 기업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수사 확대 여부가 주목됩니다. 중앙공원 1지구뿐만 아니라 2지구 역시 금호산업에서 주식회사 호반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호반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한편 이런 사실관계와 의혹을 묻는 질문에 광주지검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답해왔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공무원 노조 광주 남구지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남구의 한 동장이 지위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여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A 동장이 보건휴가를 내는 여성 직원에게
진짜로 아플 때 쉬라며 폭언하고 회식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했다며 남구청이 조사를 통해 A 동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중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틀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철도 노조원들이 파업 해결을 위한 당정 협의를 촉구하며 민주당 광주시당을 점거해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철도 노조는 인력 충원 규모 등을 놓고 노사 간 이견이 큰 만큼 여당인 민주당이 사태 해결을 위한 공식 입장을 내놓으려며 내일 오후 6시까지 점거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철도 노조 파업으로 인해 KTX 호남선의 운행률은 평상시 대비 69% 수준으로 떨어졌고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는 63% 수준입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열매 모금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늘 오전 5.18 민주광장에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갖고 73일간의 모금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캠페인의 목표액은 53억 4,900만 원으로 목표액의 1%가 모금될 때마다 5.18 민주광장에 세워진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가 1도씩 올라갑니다. 군공항 인근 주민의 소음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내년부터 기초조사를 시작합니다. 국방부는 오늘 광주 광산구청에서 열린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법 경과 보고회에서 내년 초부터 군공항 소음 영향도 기초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실제 보상은 1년 이상의 조사와 몇 가지 단계를 더 거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과 보고회에 참석한 광산 지역 주민들은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소음 피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군공항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신안 흑산도 주민들이 흑산공항을 조속히 건설해달라는 호소문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지난 19일에 열린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에 국민 패널로 참석했던 정의륜 씨는 대통령에게 질문할 기회는 얻지 못했지만 흑산도의 하늘길이 열리기를 바란다는 호소문을 행사가 끝난 뒤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흑산공항 건설 사업은 지난 2013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 막혀 표류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화물열차의 운행률이 줄면서 항만공사와 기업 등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